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또 멘탈 방송 시간이기도 하고 제 하루의 투자 패턴에 따른 형태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국 형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23년 차인데 연기하면서 솔직히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늘 다 매번 역할마다 어렵고, 그리고 작품을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꽤 많이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잘 나아갔던 부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슬럼프가 빠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인상적이었고, 그걸로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무엇이라도 도전을 계속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슬럼프에서 잘 나왔던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슬럼프가 오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이제 꿈이 어떻습니까? 꿈은 제가 보기에도 그럴 거예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 돈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삶이 좋아집니다. 네, 윤택해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부분을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뭐 전문가한테 맡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한테 아쉬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웬만한 뭐 어떻게 보면 소유 물건 같은 거는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다라고 했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땅도 매도자가 팔아야지만 내게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안 팔아야 하면 그 사람께 계속 유지가 되지, 내가 뭐 돈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팔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확률만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적당하게 벌었으면 이제 은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로 전향을 하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핵심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똑똑한 친구가 있고 게으른 친구가 있고, 또 누구는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가 있고, 누구는 뭐 자영업 뭐 음식을 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이런 거를 다 갖춰왔었을 때 나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위험 요소도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30억 정도를 벌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내 행동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내 심리와 내 성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가상적으로 한번 그려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사람들은 왜 빨리 실패를 하냐면, 30억을 가져도 누군가는 2년 되어 지나면 탕진하거나 대부분 많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경향성이 많이 보이는 반면, 누군가는 계속 유지하고 더 잘 되는 케이스는 소수이지 않습니까? 그건 내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이 좀 게으르면요, 은퇴를 최대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은퇴를 최대한 늦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계획대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계획만 미리 세워놓고 내가 수동적인 사람이거나 게으르거나 하면, 웬만하면은 기존에 있던 강제적 루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돈은 많이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몸이 망가져서
아프게 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 투자 하루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모든 것을 메일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회사에서 좀 배운 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대부분 업무를 메일로 보았기 때문에 메일에서 대부분 다 모든 걸 메일로 다 링크를 걸어서 메일로 다 봅니다. 정보, 뉴스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AI나 이제 커뮤니티나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보는 거는 이제 무엇이 되냐면 리서치 자료를 못해도 3개에서 5개 정도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요. 네,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해당에 있는 이런 자료를 좀 보았잖아요. 그럼 뭐 운동을 하고 난 뒤부터 이제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이 끝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영상으로 대체라든지 아니면 다시 또 자료를 찾아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못해도 이 시간에 쓰는 시간만 6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 하루 루틴인데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어찌 보면은 회사 다니기 전하고 회사 그만두고 나서에 있는 루틴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전에도 원래 더 빡세게 살았기 때문에 일과 끝나고 나서도 원래 이 패턴은 계속 해왔고, 끝나고 나서 이제 추가됐던 거 운동하고 걸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됐긴 했지만 거의 패턴은 유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해놓고 보게 되면 계속 뭐 이제 머리를 쓸 때도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는데, 계속 생각하는 힘을 키우면 생각하는 뉴런 쪽이 발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는 쪽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신경계의 발달이 많이 되면서 그만큼 생각하는 판단 능력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쓴 만큼. 왜냐면 우리 몸은 많이 쓴 만큼 익숙해지고 더 자연스럽게 다 구현하게끔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쓰다 보면요, 당연하듯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하루 루틴에 있는 계획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최대한 은퇴를 늦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저도 하루 일과 부분에서 단 한 번도 그만두고 나서는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겠지만 웬만하면은 잘 지켜서 잘 이행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이 해주지 않아요. 내 자신이 극복하고 내 자신이 무언가를 다 해야 됩니다. 네. 그 역량치가 부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러면 내가 그 부족했던 걸 친구로 해결을 하든지 선배가 해결을 하든지, 그러니까 사람 관계로 인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투자 부분을 전업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자세와 태도를 제대로 갖춘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요, 그리고 계속 겸손한 마음가짐을 조금이라도 언밸런스 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계속 교정을 해 나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다음 연도가 왔었을 때 여러분들의 장고는 영원히 될 겁니다. 저도 그래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친구 되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1차 목표는 돈을 버는 거에 있긴 하지만 그 돈을 버는 과정 이전에 있는 내 행동과 이후에 있는 내 행동을 한번
둘 다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구체화할수록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그 구체화하는 걸 다 행동에 옮기면 정말 좋죠. 근데 인간은 누구에게나 인내심을 동일하게 주진 않았어요.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실패하잖아요. 예, 술, 담배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형태에 있는 패턴으로 돌아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하루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또 멘탈 방송 부분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투자도 계속 한번 건드렸으니 꾸준하게 배워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성장을 조금씩이라도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굳이 저번 시간에도 뭐 만다르트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이 만다르트를 굳이 이렇게 구체화하면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만다르트를 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저도 이걸 안 만들거든요. 원래 정성이 이걸 하는 게 맞아요. 안 만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5년도 새해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냥 소확하게 가져갑니다. 일단 소확한 거 3가지, 그 다음에 불가능한 거 3가지를 생각을 해요. 네, 3가지씩 합니다. 가장 뭐 오늘 운동의 난이도를 24년도 때는 이 정도 가져갔는데, 소박하게 이제 내가 여기서 무게를 한 요 정도만 더 쳐볼까라는 그런 소박한 걸 3가지를 한번 준비를 하고요. 뭐 그 정도만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여기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거나 한 3가지 정도 소박한 걸 가지고 난 뒤에 큰 걸 3가지를 좀 가져갑니다. 내가 한 10년 뒤에 그래도 자산을 못해도 요 정도만큼은 좀 키워야 되겠다. 내가 못해도 집을 지금에 있는 형태에서도 지역을 한 요 정도 형태를 가져가야 되겠다. 또는 내가 되었을 때 내 몸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 부분의 라이센스를 이 정도는 좀 갖춰야 되겠다. 뭐 요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가져가 보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다 갖추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 딱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올해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올해 그렇게까지 뭐 자기 개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좀 했고, 근데 내년에 돼서는 또 한번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힘드시겠지만 꾸준하게 하면서 무조건 어려우니까 기피하는 것보다 이왕한 거 어차피 투자했으니 더 열심히 하시고, 어차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꿈에 꼭 돈이 필요하더라고 하면 필연 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잘 이겨내신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쯤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